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요.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에 서두를 조금 줄이고요. 본격적으로 본론부터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말이 이렇게 네, 조금 엉키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 처남은 특권 계급. 이정섭과 윤석열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과 이정섭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포함이 됩니다. 검사의 처남은 정말 특권 계급 중에 특권 계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검사보다도 더 좋은 게 검사 처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검사는 검사니까 뭐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 처남은 특별하게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냥 사적 이해만 추구하더라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검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검사 처남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계급은 그런 자리는 결국 검사보다 검사 처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정섭과 윤석열의 공통점, 검사 처남은 특권 계급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가 여기 이 코 아래를 가렸고요. 눈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분도 처남이에요. 검사의 처남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처남들 중에서 가장 힘센 처남이 아닌가, 가장 해피한 처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이 소식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한 건데요. 차장검사의 처남이 마약 신고를 받았는데, 마약 신고의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시료, 소변을 채취한 것은 석 달 뒤였다. 소변 검사는 석 달 뒤. 자, 요건 제가 조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차장검사 처남, 마약 신고 됐는데, 소변 검사는 석 달 뒤. 석 달 뒤에 받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검사의 처남이 마약 투약을 했다라는 마약 투약 신고가 됐는데 소변 검사는 석 달 뒤. 그래서 결국 불송치.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2 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 달이 지난 뒤에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결국에 송치는 안 됐다. 조금 문장이 조금 어색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이 마약 흡입, 특히 대마 혐의로 신고가 접수가 됐지만 출동한 경찰이 즉시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받지 않고 석 달 뒤에 제출받으면서 결국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됐다. 마약 투약을 입증하지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검찰이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때 제출받지 못한 석 달 동안 이 A씨는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거죠. 소변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몸 안에 있던 그 마약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도 소변 검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나오게 되는데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그 과정에서 머리에 있던 그 성분, 머리카락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결국에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즉시 확보해야 될 소변과 머리카락을 확보 안 하는 바람에 마약 사범이 도망을 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 알고 봤더니 그 도망친 마약 사범이 차장검사의 처남이더라. 그 차장검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더라. 자, 요즘 안 그래도 이 마약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뭐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 유명한 검사의 처남이구나. 유명 검사의 처남인 이 A라는 사람이 대마 협의로 신고까지 접수가 됐는데 그 신고를 받은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제때 머리카락과 소변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마약 사건이 터지면요, 일단 소변부터 받아요. 무조건 소변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변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이 담당 경찰들이 다 징계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석 달이나 시간을 끌었다? 그거는 도망을 가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당장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 소변은 확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늦어도 2, 3일 안에 확보해야 할, 아니 사실은 현장에서 확보해야 될 머리카락조차 2, 3달 뒤에 확보를 하니까 뭐 나올 게 없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변은 일주일까지, 혈액은 한 2, 3달까지, 머리카락은 2, 3년까지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석 달 뒤에 갔으니까 피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오줌 검사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자, 그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하필 그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더라. 경찰서도 수서경찰서래요. 서울 수서경찰서. 이 서울 수서경찰서가 어딥니까? 예, 이정섭 검사하고 처남하고 문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이정섭 검사가 그 처남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원 여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얘기해놨어. 알더라고. 네가 내 처남이라고 얘기해놨어. 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자, 도대체 뭔 일로 내 처남이라고 경찰서에 얘기해놨으니까 잘 갔다 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나 싶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약 때문에. 참 대단합니다. 그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각서가 있었어요. 바로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자신의 부인한테 써서 건네준 각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 안 하겠다. 술 마시고 연락 두절되지 않겠다. 대마초 하지 않겠다. 육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각서를 써요. 자,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대마초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각서까지 써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카톡인가요? 이 카톡 아니면 이게 뭐 텔레그램 같은데 문자를 주고받네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감춘다고 하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에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네. 병원에서 피 검사한 거 들고 가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두 가지 증거를 경찰이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마약을 투약했고 그리고 그것이 적발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인 거죠. 자, 이걸로 모든 것이 뭐 확실한 100%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항상 그래요. 이건 100%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10%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에는 확실하게 이건 뭐다 라고 하지만 또 아닐 가능성이 10% 정도는 있으니까 예. 제가 이걸 확실한 물증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소변 검사를 해야 할 근거는 됩니다. 그죠? 이것이 범죄의 혐의의 물증이다, 결정적 증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자란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있다면, 이 정도가 있다면 적어도 제때 검사를 하기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지나갔다? 이건 경찰이고 검찰이고 전부 다 하나같이 제 역할을 안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거죠. 유검무죄죠. 요새는 유검무죄, 무검무죄, 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헷갈리네. 검찰이 있어야지 무죄가 나온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정석 검사는요, 다양한 형태의 비리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뭐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처갓집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또는 베이비시터 혹은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과 조회를 해준다거나 뭐 수배자인지 여부 등등을 확인 했다고 하죠. 검사가 자신의 이 직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갓집에 민원 처리를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전과 조회라든지 수배자 조회 같은 거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검사는 자신의 처갓집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열심히 해줬네요. 뭐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접대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거는 차라리 좀 소소한 문제 같아요. 이렇게 검찰로서 수사를 하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수사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정석 검사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봐 줬나 봐.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고. 자, 이런 다양한 비리 정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이정석 검사는 이런 비리 정황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가짜 뉴스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저런,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어째서 저런 자료들이 나오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이 잠시 끊겼나요? 네, 버퍼링이 되다가 방송이 잠시 끊겼나요? 예. 예, 방송이 잠시 끊겼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시 방송 나오고 있죠? 예. 예, 이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 오늘도 혹시나도 방송이 잘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미리 좀 준비를 해뒀었는데 예,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방송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있네요. 자, 이런 비리 검사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탄핵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어정쩡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정쩡한 대처는요, 검사들을 기만 살려줄 뿐이고요. 그 검사들을 이렇게 겁만 더 없어지게 할 뿐입니다.
점점 얘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회 무서운 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날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간 끌 거 없이 빨리 탄핵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미준 마찬가지고요. 뭐 나이여빈이 뭐 이런 검사들이 있죠. 예, 99만 원 세트에 걸린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손준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탄핵을 해서 현직에서 쫓아냄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얘들은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걸까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때문인 거죠. 윤석열부터 지가 윤석열 처남도 봐주는데 당장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사람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안 받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담당 검사는요, 탄핵 대상입니다. 이 검사분은 뭐 볼 거 없이 탄핵 대상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경찰 압수수색. 작년 4월 1일과 작년 10월 달인데 이때가 되면은 아마 4월 1일이든 뭐 이렇게 아마 그 경기도 의정부지검에서 이게 관할을 했지 싶어요. 경기도 의정부지검 담당 검사와 담당 검사장 모두 사실 징계와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윤석열부터 지 처남 살려주려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못하도록 틀어 막았으니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아이고 우리 대빵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기껏 해봤자 검사의 처남밖에 안 되는데 그 검사 처남이 무슨 관직이에요? 뭐 벼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검사 처남이 마치 자신이 특권 계급이라도 된 것처럼 마약을 해도 수사를 안 받고 세금을 떼어먹어도 수사를 안 받고 기자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해도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압수수색 다 하고 지랄을 떨면서 왜 검사 처남은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윤석열부터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이죠.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요. 여기서 제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의 처남이거든요. 이 윤석열 처남의 회사와 차량과 신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 그 신청서 영장을 청구해달라 라고 했더니 검사가 뺀찌를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다시 청구를 했는데 또 뺀찌를 먹여요. 그래가지고 6달 뒤에 다시 청구를 하니까 이번에는 보안 요구를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다? 예. 그 많은 압수수색 대상 중에 처남의 핸드폰을 쏙 뺐더니 그때 영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영장이 나왔는데 아예 이때는 뭐다? 예. 윤석열 처남을 빼버렸대요. 검사 처남이 글쎄 검사 처남은 이름표에 금태 둘렀나?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도 검사 처남이네요. 그죠? 이렇게 검사 처남이라는 이유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니 이때 보세요. 4월 1일, 4월 14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이잖아. 그런데 처남인데 처남한테 근데 내가 볼 때는 경찰도 잘못이야. 왜? 경찰은 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검사가 기각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왜 신청일이 4월 1일입니까? 왜 4월 1일이에요? 에? 대선 이전으로 돌아갔었어야지.
작년 1월, 2월 달에는 뭐 하고 갑자기 4월 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예? 그러니 안 나오지. 총선이 되기 전에 청구를 했었어야지. 아니, 대선 전에 청구를 했었어야지. 왜 대선 이후에 청구를 하냐고. 그러니 안 된 거 아니야. 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더 나빠요. 경찰이 더 나빠요. 어? 아마 이 시점이면은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을 뭐 초청하네 마네 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진짜 나쁜 거는 경찰이에요. 경찰은 자기들만 쏙 빠져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나쁜 짓을 한 거죠. 진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지. 왜 이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 그러니 안 나오지. 뻔한 거 아닙니까? 볼 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거의 합작을 해서 영장을 안 낸 겁니다. 여기 뭐 판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도대체 그러면 그 잘 나가는 검사의 처남은 누구냐? 이분이랍니다. 이쪽이 윤석열 쪽이고 이쪽이 김건희 쪽인데, 예, 여기래. 김건희보다 2살이 많네요. 자, 참 답답합니다. 그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처갓집의 일을 봐주는데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차라리 자기 친동생의 일이면은 글쎄 친동생이니까 그렇다. 아이고 팔이 안으로 굽었나 보다. 핏줄이 땡겼나 보다. 라고 또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처남이랍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검사가 되면은 내 아들이 검사가 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처갓집이 좋은 거라고. 사돈댁이 좋은 거다. 내 아들이 검사가 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돈댁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그 상황이 그대로 그대로 뭐 드러나는 것 같네요. 참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자, 문도영님 법원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재판이 끝나면 부장판사와 배적판사들이 공판검사, 법원 사무관, 법원 실무관 등과 함께 회식을 한다고요. 보통 판사실에서 술을 사지만 어떤 날은 공판검사가 술을 사는 경우가 있다. 자, 그 경우에는 조폭이 사장으로 있는 일식집으로 간다고요. 조폭 사장은 돈도 받지 않고 무릎 꿇고 영감님이라고 술을 따른다. 요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의심이 되는 정황은 사실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예. 자, 참 답답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요, 사실은 뭐 처갓집 일만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러난 걸로는 처갓집 일을 검사들이 해주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검사 지들도 많이 해먹어요. 지들이 사실 더 해먹으면서 처갓집에서 해먹는 걸 조금 도와주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처갓집을 도와준 일이 자꾸 동티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검사 지가 해먹는 거는 오히려 티가 안 나고 조용히 넘어가지는데 처갓집에서 해먹는 거는 매번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처남 때문에 제일 고생한 처남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 중에는 또 한동훈도 있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 처남이 진동균 검사인가? 이 사람이 그 성폭력 때문에 사실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예.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그만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한동훈 뭐 처남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요, 처남들이 문제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 본인들도 문제인 거죠. 예. 검사 본인들이 해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만 처남들이 조심성이 없는 거지. 검사는 자기 거니까 좀 조심해서 해먹는 거고, 처갓집이나 처남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설치다가 동티가 나는 거죠. 그래 맨날 걸리는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자, 여기 또 증거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정석 검사는 한화하고 스키장에서 아주 쏙닥한 모임을 가졌다. 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한화하고 검찰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한화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지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화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정섭 검사한테 한화가 조사를 받은 것도 한 2건 정도 확인이 돼요. 자,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예. 처남들만 문제가 아니라 검사 본인들이 더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사실 윤석열이 해먹은 게 사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숨겨버리고 싶어하는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윤석열 지가 덮은 거지 않습니까? 뭐 박길배 검사가 뭐 커피를 타줬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자기는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 그래. 박길배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주임 검사고, 당시 주임 부장 검사는 윤석열이었죠. 책임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박길배한테 떠넘겨 넘어가려 그래. 검사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것, 지들은 조목조목 따져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억지를 부리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검찰을 향해서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면 못하게 막죠. 그래서 아예 입을 틀어막으려고 듭니다. 그게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꼭 이 검사들 이 비리를 꼭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처남 특권 계급입니다. 무무님, 오늘 뭐 큰 스피커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오늘 증명했다고요? 뭘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뭐 하여튼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파랑새님 오셨고요. 또 보니까 아까 스파리아님, 백마장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